안녕하세요. 역사 유튜버 아그레입니다. 해음령에서부터 윤관 장군묘까지 따라갔던 지난 1부에 이어서 오늘도 의주대로에 왔습니다. 조선시대 파주는 한양에서 의주대로를 따라 개성과 평양, 의주, 그리고 멀리는 중국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통과하는 지점에 있었는데요. 한양과 개성의 중간 지점이었던 파주는 한양을 출발한 후이거나 한양에 도착하기 전에 하룻밤을 묵는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파주에는 또 인조의 장릉을 비롯해 많은 조선시대 왕릉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임금들은 이들 왕릉에 가기 위해 파주에 자주 들리곤 했습니다. 오늘은 왕의 길이기도 했던 그 의주대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영조 모친의 묘소인 소령원도 파주에 있습니다. 영조는 왕이 되기 전 이곳에서 심여살이를 했고, 왕위에 오른 후에는 신도 비각을 세우는 등 왕릉에 버금갈 정도로 이곳을 정비합니다. 또 영조는 모친의 친제를 지내기 위해 여러 번 직접 소령원을 방문했습니다. 왕이 한번 행차를 하면 많은 신하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데요. 소령원에서 영조가 직접 묵은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번 협소한 소령원의 행차 인원들이 다 머무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주로 파주목의 객사를 행궁으로 이용했습니다. 영조는 아들을 뒤지에 가둬 죽음에 이르게 한 왕이기도 했지만 딸에게는 사랑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화평옹주는 사도세자와 같은 어머니를 둔 누나로서 영조에게서 큰 사랑을 받은 딸로도 유명합니다. 화평옹주는 박명환과 혼례 후에도 4년 정도 궁궐 안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영조실록에 의하면 화평옹주가 위독할 때 영조가 직접 행차를 하였고, 화평옹주가 숨을 거두자 통곡을 하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화평옹주의 묘는 파주에 조성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영조는 능행길에 화평옹주의 묘에 직접 들리기도 했습니다. 화평옹주의 남편인 박명환이 죽자 화평옹주의 묘에 함께 합정되었습니다. 화평옹주와 박명환의 묘는 현재 이곳 군부대 안에 위치하고 있고 보시듯 잘 보존된 편입니다. 합장된 원형 봉분이 보이고 봉분 뒤로는 곡담을 둘러 아늑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아래편에 문인석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요. 아마도 한 쌍으로 세워져 있었을 텐데 그중 하나가 유실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묘역 아래로 200m쯤 떨어져 있는 이곳에 박명환의 신도비와 하마비가 있는데요. 이 신도비는 정조 14년에 세워진 것이고 내용은 화평옹주의 친조카인 정조가 직접 지은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에 보면 왕들은 능행을 위해 파주 행궁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종종 등장합니다. 이제 파주 행궁을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왕의 행차 때 파주 행궁에 머물렀다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파주 행궁이 별도의 건물로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승정원 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숙종과 영조가 파주에서 머무른 곳은 파주목 객사, 즉 파평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주목 객사가 위치했던 곳은 현재 군부대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발굴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파주목 객사는 근대 시기에 들어와 초등학교 건물로 바뀌어 사용되었는데 한국 전쟁 중에 안타깝게도 소실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파주 초등학교 안에서 관아가 있던 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오른쪽의 계단을 따라서 함께 올라가 보시죠. 이곳에 지금 여러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요. 파주 목사의 선정비와 불망비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주교육박물관 건물 자리가 바로 파주목 관아가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파주 초등학교를 나와 숲길을 걸어보겠습니다. 봉서산 자락인데요. 봉서산은 파주의 주산으로 꼽혔던 곳이기도 합니다. 나무들을 따라 걸으면서 파주 향교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파주 향교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도 왠지 정숙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조선 태조 7년인 1398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고종 7년인 1868년에는 물난리가 나서 이 자리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후 한국 전쟁 때도 다시 불에 탔는데 이렇게 복원되었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이렇게 지나 안으로 들어서면 명륜당이 앞에 있습니다. 명륜당은 학생들이 공부하던 건물입니다. 공자, 맹자 등의 성인과 우리나라 선현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이 뒤에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방문은 뜸하지만 관리만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주 목사의 관아, 객사, 향교 등 여러 터와 건물을 확인해보면 파주목이 큰 규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주는 고려 때 서원현과 파평현이 합쳐져 조선 태조 때 원평군이 되었다가 태종 때인 1415년에 원평 도읍으로 승격하였습니다. 이후 1460년에 세조의 비인 정의왕후 윤씨의 본관이라고 해서 다시 목으로 승격되고 파주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숙종, 영조, 정조뿐 아니라 순조, 헌종, 철종, 고종 등의 임금도 파주 행궁에 머문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왕들은 이곳으로 행차하면서 파주 백성들을 대면했고 어려움은 없는지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며 소통했습니다. 파주에는 조선시대 왕릉을 비롯하여 왕실 인물들의 무덤이 많이 조성되었습니다. 왕은 의주대로를 통하여 파주에 위치한 선대에 등에 행차하였습니다. 제례를 위해 방문하면서도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며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어머니와 아들, 딸, 아버지를 향한 왕들의 그리움도 엿볼 수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의주대로의 파주 구간을 따라 떠나는 여행은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